한국 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란 무수로? 회의실은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 선조들은 콧방귀를 뀌더군요. 이란이 미쳤다고 한국을 우대합니까? 돈도 무기도 없는 나라인데 말이죠. 미국 유조선도 쫓겨나는 바다입니다. 영국 형사는 이미 파산 직전이죠. 그런데 가디언지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한국 유조선 통행료 30억 전액 면제. 믿을 수 없는 속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오보야. 그때 제 모니터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모두가 멈춰선 그 죽음의 해역. 태극기를 단 유조선이 움직입니다. 이란 해군이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이란에 뭘 해준 거야? 그 경악스러운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피땀 흘린 모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쿠스입니다. 이곳은 지옥의 문턱이라 불리는 오만 무스카트 항구입니다. 지평선은 검붉은 유증기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는 억겁의 세월 같은 정적이 흐릅니다. 수백 척의 거대 유조선들이 죽은 고래처럼 떠 있습니다. 엔진은 꺼졌고 선원들의 희망도 함께 식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된 지 2달째입니다. 세계의 혈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순간입니다. 마르쿠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리스 최대 해운사의 선주 스타니스가 제 멱살을 잡을 듯 다가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고 손은 경련하듯 떨립니다. 하루에만 수십억 원의 위약금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파산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현실이 되어 목을 조릅니다. 저는 차가운 모니터로 시선을 돌립니다. 화면에는 가디언지의 속보가 붉게 깜빡입니다. 이란, 한국을 특별 우호국으로 지정. 통행료 30억 전액 면제.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한국, 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무슨 수로? 회의실에 모인 유럽의 거물들은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기름을 구걸하러 다니는 을이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떠는 조그만 반도 국가였습니다. 이란이 미쳤군. 러시아나 중국이라면 몰라도 한국이라니.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렸습니다. 돈으로도 무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이 절벽 같은 바다에서 이름도 생소한 동양의 나라가 우대받는다는 건 코미디였습니다. 저 또한 31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이란의 기만 전술이거나 단순한 오보일 뿐이라고요.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한국은 이란에 줄 것이 없습니다. 미국처럼 강력한 제재 해제권을 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좀 봐. 레이더에 잡혔어. 누군가 전율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그 좁고 험한 입구, 죽음의 10km. 이란 해군의 고속정들이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 그 지옥의 문으로 거대한 선체 하나가 당당하게 머리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선미에 펄럭이는 건 선명한 태극기였습니다. 말도 안 돼. 당장 포격당할 거야. 뱃머리를 돌려. 스타니스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장면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위협적으로 다가오던 이란의 고속정들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공격용 포신을 아래로 내리고 유조선의 좌우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건 사냥감이 아니라 왕의 행차를 호위하는 기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통과시키고 있어. 검문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망원경을 든 손들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한국 유조선 코리아스타호가 이란 해군의 삼엄한 호위 속에 단 한 푼의 통행료도 내지 않고 바닷길을 가릅니다. 30억 원? 그건 다른 나라 배들이나 구걸하며 내야 할 돈이었습니다. 한국에게 그 바다는 이미 안방처럼 열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란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독일 물류사 대표가 책상을 내려치며 울분을 토합니다. 영국 해운사 직원들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이란과 비즈니스를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 선택한 유일한 파트너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대체 이란에 무엇을 준 거지?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소용돌이처럼 휘감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신뢰, 무력으로는 뚫을 수 없는 마음.
그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차를 몰아 두바이 외곽의 한국기술진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최첨단 무기를 팔러 온 장사꾼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거액의 뒷거래를 제안하는 로비스트들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낡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기름때가 절어 있었고 얼굴은 사막의 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김 소장 가명에게 제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란 대사가 당신들에게만 길을 열어준 이유가 뭡니까? 얼마를 줬죠? 김 소장은 땀을 닦으며 인자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우리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주었죠. 시간이라뇨?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로버트 씨, 당신네 유럽 기업들은 이란에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도망갔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이곳에 남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의 한마디가 제 가슴 등 줄기를 서늘하게 관통했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가 오일 쇼크에 벌벌 떨 때 한국의 어르신들은 삽한자루 들고 이 사막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래폭풍이 눈을 가리고 50도의 열기가 살을 태워도 그들은 내 자식들 공부시켜야 한다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세련된 유럽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건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땀 흘린 한국인의 등이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피땀 섞인 50년의 세월이 지금 한국 유조선의 거대한 닻이 되어 이 바다를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한국의 국뽕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조 원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전 세대의 헌신이 만든 기적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저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무적의 통행증이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1년 동안 써왔던 편견 가득한 보고서를 삭제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더 이상 을이 아니다. 이 바다의 진정한 주인이다. 저는 항구를 향해 경의를 표하며 첫 문장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란의 선언, 그 위대한 진실에 대하여. 두바이 에너지 센터의 중앙홀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 같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쏟아지지만 사람들의 열기로 실내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에너지 전문가들과 선주들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비명을 지릅니다. 한국 기술진이 어디에 있어? 당장 연결해. 그들이 가진 통행증의 비밀을 알아내야 해. 저는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와 한국 부스 뒤편의 작은 간이 휴게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조금 전 만났던 김 소장과 그의 팀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각국 대표단 사이에서 그들의 낡은 작업복은 이질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질감이 지금은 범접할 수 없는 권위로 느껴집니다. 김 소장님, 당신이 말한 시간의 의미를 더 알고 싶습니다. 제 간절한 물음에 그는 묵묵히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넵니다.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달콤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이 커피처럼 한국인들은 참 끈질기게 버텼죠. 그는 휴게실 벽에 걸린 낡은 세계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요. 전 세계 건설사들이 장비를 버리고 야반도주하던 지옥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구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죠. 김 소장의 눈빛이 깊은 회상에 잠기며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유럽 기업들은 계약 파기를 선언하고 헬기를 불러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 노동자들은 방공호를 파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항구는 우리 손으로 완성하기로 약속했다고요.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줍니다. 수첩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총탄 자국이 선명한 크레인 아래에서 수건을 머리에 두른 한국인들이 비빔밥을 나눠 먹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란의 젊은 장교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도 포기한 땅에서 피 흘리며 일하는 외국인들을 본 거죠. 그 장교가 지금 이란 의회의 핵심 인사가 되었고 해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비즈니스 논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과 영혼이 맞부딪힌 역사입니다. 로버트 씨, 당신들은 한국이 이란에 천국 미사일을 팔아서 우대받는다고 생각하죠?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아닙니다. 무기는 돈만 주면 누구나 팝니다. 하지만 의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 건 무기가 아니라
어떤 위기에서도 당신들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랍에미리트 UAE 국방부 관계자가 들이닥칩니다. 그는 다짜고짜 김 소장의 두 손을 꽉 움켜잡습니다. 김 소장님, 이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탑승한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어디서든 최우선 통행권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유럽 선주들이 그 말을 듣고 경악하며 입을 벌립니다. 말도 안 돼. 미국 유조선도 3주를 대기해야 하는데 한국은 대기시간 제로라고. 통행료 면제에 이어 호위 서비스까지. 이건 국가 귀빈 대우잖아. 질투와 시샘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눈빛이 공포와 경외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독일의 거대 해운사 대표가 비틀거리며 벽을 짚습니다. 그의 회사는 어제부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못해 발생한 위약금이 회사의 자본금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국 기술진을 향해 절망적으로 소리칩니다. 우리가 가진 최첨단 유조선보다 당신들의 낡은 의리가 더 강하단 말입니까? 그 절규가 텅 빈 홀에 메아리칩니다. 저는 김 소장을 따라 전시장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두바이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태극기만 보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펄럭이는 그 깃발이 지금 전 세계의 에너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대의 기름길을 지배하는 기적. 소장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제 물음에 김 소장은 가볍게 가방을 고쳐맵니다. 한인거리에 가야 합니다. 거기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이 기적의 진짜 주인들에게 소식을 전해야죠. 저는 그를 따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서사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숨겨졌던 50년의 비밀. 그 위대한 인과응보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곳으로 향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유조선들의 불빛이 마치 한국인들이 흘린 땀방울처럼 반짝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밤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고귀한 가치를 증명해낸 나라. 저는 그 경이로운 현장의 기록자가 된 것이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두바이의 밤 공기가 한인 거리의 골목마다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저는 김 소장을 따라 낡은 식당의 문을 엽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화려한 두바이의 향신료 냄새가 아닙니다. 구수하고도 투박한 한국의 된장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입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가디언지의 보도를 인용한 긴급 뉴스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란, 한국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무검문 통과 선언. 그 자막이 지나가는 순간 식당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환호성도 박수 소리도 없습니다. 오직 노인들의 깊은 한숨과 눈가에 맺힌 이슬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봤나?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박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들어올립니다. 그의 손은 마치 사막의 고목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합니다.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아 묻습니다. 어르신, 전 세계가 지금 한국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박 노인은 허허 가벼운 웃음을 터뜨리며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가리킵니다. 그곳엔 1970년대 이란의 테헤란로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로버트 씨, 이란 사람들은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야.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지독하게 치열하고 눈물겹습니다. 1980년대 이란 마이너스 이라크 전쟁의 포화가 가장 극심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라크의 미사일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서방의 모든 기술진과 기업들은 비명 지르며 탈출용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이란과 동맹이라 자처하던 나라들도 장비를 버리고 야반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불바다 속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데도 우리는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았어. 박 노인의 눈빛이 당시의 불길을 보는 듯 번뜩입니다. 이란 관리들이 제발 도망가라고, 죽으면 책임 못 진다고 소리를 질렀지. 그런데 우리 반장님이 그랬어.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면 이 공장 누가 고치나. 이란 사람들 굶어 죽으라는 소리냐라고. 그들은 방독면을 쓰고 방탄조끼도 없이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정유시설을 고치고 끊어진 송유관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란의 최고 지도층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다시 철근을 매는 한국인들.
그들의 눈에는 한국인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신이 보낸 구원자로 보였던 겁니다. 그때 그 장교들이 지금 이란의 군과 정부를 움직이는 핵심들이야. 박 노인이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킵니다. 그들이 말하더군. 전 세계가 우리에게 등을 돌릴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건 한국인뿐이었다고. 저는 전율하며 메모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외교적 전략이나 경제적 이해타산을 뛰어넘은 진심의 정치입니다. 미국이 수십 척의 항공모함을 끌고 와서 위협해도 열리지 않던 문입니다. 유럽의 거대 자본이 수조 원의 뇌물을 제안해도 꼼짝 않던 바닷길입니다. 그 철옹성 같은 해협을 열어젖힌 건 50년 전 우리 어르신들이 흘린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고급 세단들이 식당 앞에 멈춰서고 검은 양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조금 전 회의실에서 한국을 비웃던 유럽의 선주들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국 유조선 사이에 우리 배를 한 척만 끼워주십시오. 통행료의 2배를 복비로 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들을 보며 박 노인은 그저 묵묵히 된장찌개를 떠먹습니다. 로버트 씨, 저들에게 전해주게. 돈으로 사는 길은 이미 막혔다고. 이 길은 우리가 50년 동안 목숨 걸고 닦아놓은 길이야. 아무나 태울 수 없지. 통쾌하다 못해 가슴이 벅차오르는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한국을 기름 사러 오는 을이라며 조롱하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의 깃발 아래 숨겨달라며 구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이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품격입니다. 저는 식당 밖으로 걸어 나와 호르무즈 해협 쪽 밤바다를 봅니다. 저 멀리 이란 해군의 호위 속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한국 유조선의 불빛이 보입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뎌낸 우리 아버지들의 눈빛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타국 땅에서 쓰러져간 영웅들의 영혼이 비추는 등대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여 한국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KOREA,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신뢰를 얻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가장 힘들 때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한국인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보고서의 제목을 고쳤습니다. 항공모함보다 강한 한국인의 정, 호르무즈를 평정하다. 눈시울이 뜨거워져 자꾸만 시야가 흐려집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간이 지금 이 사막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뜨겁지만 제 가슴 속에 몰아치는 감동은 그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식당 고향의 집 앞은 이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쥔 실력자들의 전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만 무스카트 항구에서 한국을 비웃던 유럽의 선주들이 이제는 먼지 낀 식당 유리창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은 번듯한 명함을 내밀며 박 노인의 눈에 들기 위해 안달이 났습니다. 제발 한국 유조선 뒤에 우리 배를 한 척만 붙여주십시오. 수수료는 얼마든 내겠습니다. 그리스 해운 거물 스타니스의 외침은 이제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식탁 위에 놓인 빛바랜 사진첩을 천천히 넘길 뿐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진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거운 철근을 짊어지고 있는 젊은 날의 자신을 어루만집니다. 돈. 당신들은 항상 그게 문제야.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지. 노인의 목소리가 식당 안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웁니다. 당신네 선조들이 이란에서 철수할 때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도망쳐라. 이란은 이제 끝났다고 비웃었지.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창밖에는 한국의 유조선들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우린 도망치지 않았어. 이란 친구들의 눈물을 봤으니까. 우리가 떠나면 저들이 만든 공장이 멈추고 저들의 아이들이 굶주릴 거란 걸 알았으니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인류애와 신의가 빚어낸 거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저는 전율하며 그 광경을 기록합니다. 유럽 선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이 가진 계산기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식당 안의 대형 텔레비전에서 이란 국영방송의 특별 대담이 흘러나옵니다. 이란 해군 사령관이 직접 출연해 전 세계를 향해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깊은 신뢰의 이름으로 한국의 형제들에게 바닷길을 헌정한다. 그의 제복 가슴팍에는 한국기술진이 선물했다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의 위해를 가하는 자는 곧 이란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들의 배는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의 자존심이다.
발표장 뒤편에 앉아있던 미국과 유럽의 기자들이 일제히 탄성을 내뱉습니다. 언벌리버벌 믿을 수 없다. 그 단어가 전 세계 통신사를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미국도 영국도 가지지 못한 무적의 통행권. 그것은 50년 전 사막의 밤을 지새우며 용접 불꽃을 튀기던 우리 아버지들의 유산입니다. 저는 식당 밖으로 나와 항구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방파제 끝에 서자 칠흑 같은 바다 위로 거대한 행렬이 보입니다. 가장 앞선 곳에 대한민국 국적의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당당히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 좌우와 후방을 이란 해군의 최신의 미사일 고속정들이 철통같이 호위합니다. 전 세계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멈춰서서 그 광격에 넋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조차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금지된 바다를 한국의 배만이 유유히 가로지릅니다. 태극기가 밤바람을 타고 펄럭일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이 차오릅니다.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당신들이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바다를 향해 소리칩니다. 1970년대 가족을 위해 머나먼 타국 땅으로 떠났던 당신들. 비행기 삭히 아까워 배를 타고 한 달을 걸려 도착했던 그 청년들. 모래바람에 눈이 따가워도 50도의 열기에 발바닥이 타들어가도 괜찮다. 자식들 공부만 시킬 수 있다면 괜찮다며 버텼던 그 위대한 이름들. 당신들이 흘린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날 전 세계가 경애하는 신의의 바다를 만든 겁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정과 은혜를 잊지 않는 의리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과 감동에 휩싸여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르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 비즈니스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물류사들이 파산하고 그리스의 선주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한국은 오히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30억 면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동의 모든 거대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의 손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돈을 더 주겠다는 유럽 기업을 제치고 이란과 아랍의 왕실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을 믿는다. 그들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찬란하고 위대한 승리입니까? 저는 방파제 위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빛들이 마치 50년 전 사막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던 노동자들의 눈동자처럼 반짝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오늘 전 세계의 진정한 국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압도적인 무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하나로 지옥의 바다를 평화의 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기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의 자존심을 지켜낸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 통째로 녹아있는 실화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긍지의 눈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기적 같은 사연,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아버지들의 구분 등과 어머님들의 거친 손마디. 그 속에 담긴 눈물겨운 헌신이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와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대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증명해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진심이 수조 원의 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고 차가운 공사장에서 밤을 지새우셨던 모든 어르신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오늘날 호르무즈 해협을 당당히 가르는 태극기의 위용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이 나라의 영웅이며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사연을 들으며 느끼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공감이 우리 어르신들의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기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일구어오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